지역의 한 대학병원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명을 채용한 데 이어 앞으로 6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국내 유수기업 4곳과 1,8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어 32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시간. 오늘은 세종시 출범 후 경쟁력이 약화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들어 지역의 특색을 살려 다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조치원읍 남리를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명을 채용한 데 이어 앞으로 6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적장애 3급인 이승진 씨에겐 지난달 새로운 일터가 생겼습니다. 단국대학교 병원에 있는 종합검진센터입니다. 이 씨는 검진을 받기 위해 온 방문객들에게 센터 곳곳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사분들 오시면 번호표 뽑는 거 도와드리고 또 수납하실 때 락커키랑 같이 반납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하시고. 단국대학교 병원과 천안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충남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 병원에서 채용을 확정한 장애인만 모두 8명. 이미 2명은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고 나머지 6명도 직업훈련을 마치는 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2명의 발달 장애인이 종합검진센터와 수술실에서 검진 안내 및 환경정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지금 6분이 직업훈련 중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현장 훈련을 마치는 대로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단국대병원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추가 채용은 물론 앞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정책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과 출산 부담 경감,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책들을 수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국내 유수기업 4곳과 모두 1,8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은봉과 도고 등에 7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게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32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개 기업 6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충남 노선버스 노사가 임금 4.69%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충남 버스운송 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지난 5월부터 9차례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날도 4차례 정회와 속회를 반복한 끝에 임금 10만 원 인상에 무사고 수당 5만 원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전년 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세종시가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19만여 건에 584억 원입니다. 천안시가 지난 11일 새벽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해 399대를 적발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중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출범 후 경쟁력이 점차 후퇴하다 최근 들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조치원읍 남리로 가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경부 선철도를 중심으로 조치원읍 동부 하단에 위치한 남리입니다. 세종시 출범 전까진 예식업과 요식업 등의 상권이 활성화됐던 곳으로 정주 여건 역시 조치원 어느 지역에 견줘도 부족할 것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치원 상권의 중심이 경부선 서부에 있는 침산지구로 이동하더니 세종시 출범 후부턴 신도시로 집중되면서 남리 지역의 경쟁력 역시 점차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예식장을 중심해서 예식에서 발생되는 요식업도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침산지구에 상권이 새로 개발이 되면서 상권이 사실 또 많이 이동을 해하고 이런 좀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남리 곳곳에선 폐업하거나 임대 중인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의 기회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은 조치원에서도 도심 속 자연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36번 국도 옆으로 조성된 조천변 벚꽃길은 봄철 세종시의 가장 유명한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 상권 바로 옆으로 조성되어 있는 300m가량 길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짧은 산책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와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쉬고 피크닉도 할 수 있는. 최근 들어선 이런 지역적 장점을 고려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카페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지역의 유명 맛집도 하나둘 이전해 오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식당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카페 위주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들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문화 공간도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남리가 이제 미래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발맞춰 조치원읍에선 이곳 메타세콰이어 길을 걷고 싶은 산책로로 조성하기 위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조경수 가지치기, 배수로 정비,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해 관광 상품화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야간 경관 조명, 포토존,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광 상품으로 가치를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아가 이곳에서 버스킹과 플리마켓 등을 열어 지역의 명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중심으로 상권이 점점점 뻗어 나가서 침체됐던 또 공실이었던 상권이 다시 가득 차는, 그래서 지금 상권도 살아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남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메타세콰이어 길을 중심으로 조천과 연계한 도심 속 산책로가 매력인 이곳 조치원은 남리. 지금의 상권 침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소멸을 막아라. 오늘은 위기의 지역 상권에 대해 살펴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죠. 춘천 중앙로 일대는 드라마 인기 속의 관광객들의 발길로 늘 북적이던 곳이었는데요. 요즘은 좀처럼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대입니다. 각종 음식점과 문화시설, 전통시장까지 모여 있어 늘 북새통을 잃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빈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심 상권 월 매출액도 지난 2017년 1,300여만 원에서 지난 2020년 640여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도청 이전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어때 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도청이 간다니까 너무 심각하고 심란해요. 사정은 춘천 지하상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매출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늘었습니다. 거의 한 80%, 90%예요.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지자체와 상인들은 유동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점포 지원은 물론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비어있는 가게를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빈 점포들이 늘어서 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청소년 밴드 연습실을 비롯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지하상가로 유입이 되면
그 공연이 끝나고 지하상가를 조금 머물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고 또 지하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 뜸해진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젊은 감각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바로 수원 화성의 성곽마을 행궁동입니다. 이른바 행리단길로 MZ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이 이어집니다. 평일 낮에도 음식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거리마다 많은 이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밤에 산책도 하고 카페도 많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자주 오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행궁이 있는 마을 행궁동. 이곳은 요즘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장소와 맛집, 소품 가게를 비롯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관까지.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이 일대는 SNS에도 수십만 건의 사진이 오를 만큼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에 문화유산을 넘어 이른바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장 체험으로 화성 행궁만 보러 오는 곳이었던 것 같고 보통 놀면은 행궁동으로 많이 오고 데이트로도 그냥 행궁동으로 매주 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로 활기를 띠면서 마을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핫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지가 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상인들은 골목 곳곳의 분위기를 수원화성과 어울리면서도 젊은 감성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간직하면서 있는 곳이 곧 행궁동이잖아요. 그것이 행궁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토존도 새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저희 오면은 또 즐겁게 사진도 찍고 가고 인증샷도 남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끼리 별도의 상인회를 꾸려서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이나 이런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젊은 세대다 보니까 SNS를 활용해서 그런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함께 주변 활성화를 위해 생태교통을 비롯한 축제를 열어왔던 수원시. 앞으로도 각종 즐길거리로 역사와 문화를 더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화성 어차라든가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그다음에 한옥마을까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마을로 디지털 관광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고문마켓, 그다음에 다양한 축제까지 같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궁동 일대에선 문화재 야행과 미디어쇼, 능행차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행리단길. 문화와 역사를 담은 관광지를 넘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핫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침체된 골목 상권을 상인과 지자체가 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를 HCN 이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단일 음식이라는 한계와 낡은 시설로 한때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명품 테마로드 조성 사업을 통해 상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환경 개선과 레시피 개발 등에 집중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최우수 외식거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센트를 가지고 행사도 진행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골목이 되고 과거 낡은 공장에 몰려있던 대구 북구의 옥산로 일대도 지금은 힙한 골목 상권으로 변했습니다. 공장을 리모델링한 상가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겁니다. 일단은 골목이 많이 좀 밝아졌죠. 밝아지고 또 활성화되었고
또 좀 젊은 거리가 된다는 이미지. 아무래도 취향이 어떤 중장년보다는 어떤 젊은이의 거리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자체에서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떡볶이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특화된 콘텐츠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규모가 작은 골목 상권은 대구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제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구만의 대구형 골목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를 위해 우선 상인회를 조직한 뒤 공동 마케팅과 컨설팅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상권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권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회복된 상권이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상권이 뜨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유명한 상권일수록 더 강하게 찾아오는데요. 지자체의 정책과 조례를 통해 적절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상권 중 하나였던 가로수길.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지금은 여기저기 비어있는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3억 이렇게 하고 월세가 이거보다 작은데도 1,300 받으시더라고요. 계속 몇 년째 공실이어도 보면은 진짜 계속 몇 년째 공실인 데가 있는데도 안 받아줘요.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경리단길, 삼청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상권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으로 상생을 강조합니다. 임차인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야.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대신 임대인 장사가 좀 덜 될 때는 또 합의해서 좀 임대를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좀 유연한 있던 상가 임대차 시장 구조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어떤 상생을 조례로 만들어 직접 해결책을 강구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동구.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상생 협약을 시도했습니다. 성수동 상권의 건물주와 임차인들을 모아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재계약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상권의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그 지역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궁극의 목적은 지금 상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생 협약의 가시적인 효과는 드러났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과 비교하면 저렴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영업 기간 또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동구의 조례는 국회에 입법화까지 됐습니다. 일부 몇몇 가게를 빼고 나면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정책이 이제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일평균 유동인구만 2만 7천여 명에 달하며 서울의 가장 핫한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성수동. 상권의 흥망을 결정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조례와 정책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공동생활권이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광역버스와 철도까지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개 시도가 업무 협약을 맺고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과 복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 마스크 착용과 격리 조치 의무화가 해제된 것이 이유로 분석되는데 무더운 장마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환기 부족도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적자폭이 커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책 실패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광역 BRT 노선인 B2와 B4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와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B2 노선은 현재 버스 17대, 하루 122차례 운행 중인데 19일부터는 하루 133.5회까지 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배차 간격은 기존 6에서 30분에서 4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 B4 노선은 현재 버스 5대, 하루 38차례 운행 중인데 앞으로는 3대를 증차해 운행 횟수를 62차례까지 확대하며 이에 따라 배차 간격은 기존 20에서 30분에서 13에서 25분으로 줄게 됩니다. 시는 이번 노선 증차 결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기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제33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온양온천역에서 자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아산시 안전총괄과 직원과 안전보안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와 마음검진 QR코드가 삽입된 홍보 물품과 피서철 물놀이 안전수칙이 담긴 부채 등을 배부했습니다. 아산시가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로 새롭게 추천된 탕정면 이장 10명의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는 지역 내 아동 현황 파악이 용이한 각 읍면동 2통장과 행복키움 추진단으로 구성된 지역 아동 안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과 지역 내 이웃과 젊은 부부에 대한 양육 상담, 조언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오는 15일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 산림레포츠 유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청소년 자치기구와 동아리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산림레포츠 시설 체험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인구의 날을 기념해 인구정책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요. 천안시는 임신부 지원은 물론 산후조리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출산율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천안시를 비롯해 우리 지역 곳곳에 노력이 모여 인구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